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긴 어렵다며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한 지원에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제한이 있긴 어렵다며 다만 전쟁 당사국과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포탄 지원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회담에는 개방적이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열지 않겠다며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북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한다며 한미, 나아가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찰 자산과 정보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쟁법 위반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망칠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조명환 특파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모든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주고받는 대가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강래구 감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형이라 부르며 여러 번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사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달된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 감사는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소개한 사업가로부터 태양광 관련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정근 씨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을 근거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JTBC가 확보해 보도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10일 강내구 감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영길이 형으로 부르면서 이성만 의원이 연결해줘서 좀 나눠줬고 송 전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정근 씨가 신나게 주셨지 않냐, 더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자 강 감사가 영길이 형에게 물어보자 아직 20일 정도 남았으니 막판 속도를 올릴 때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송 전 대표에게 돈 전달 사실을 얘기했고 추가 전달 여부도 송 전 대표가 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하자 영길이 형이 안 그래도 자신이 조금 처리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면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했더라고도 말합니다. 송 전 대표가 자신들과 따로 돈을 구해 누군가에게 전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대표 측 박모 보좌관을 불러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달 개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사들인 한 임대인이 세금을 못 내 압류되게 생겼으니 집을 사라고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 학원 강사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박모 씨와 1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매매가보다 1,500만 원이나 더 주고 들어갔지만 이 지역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억 3,500인데 거기 저당 있었으면 저도 그때는 안 했겠죠. 근데 저당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탄 일대에서 사들여 임대한 오피스텔은 파악된 것만 250여 채.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거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세입자들로선 집을 떠안으면 수천만 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의심한 세입자들은 임대인 부부는 물론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6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어쨌든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한 지 1년 됐는데. 박 씨 부부뿐 아니라 이 일대에서 오피스텔 40여 채를 소유한 또 다른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인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